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성우, 예, 왜 그러냐면 이 이가완이 누나가 또 정신회로 또 시집을 가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그게 말이에요. 잘못 엮인 거지 뭐 예. 사실은 잘못. 그리고 이분들의 보면은 그 이가완이도 결국은 신유박해 때 정조가 죽자 이제 그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 그때 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1801년에. 예, 그 사람들의 학문적인 경향을 보면 그게 없는 이 사람들이 스콜라 철학을 많이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카톨릭 사상이 그러니까 중세 철학이라는 게 이게 서양 중세 철학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서양 중세 철학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명론이냐 실제론이냐 그건데 이쪽 사람들이 그 사상을 비판을 많이 하고 안정복 같은 경우도 그 글을 쓰죠. 안정복 선생 같은 경우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은 천주교를 믿지는 않고 학문적으로는 그걸 접촉을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접촉은 했지만 그걸 믿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주자가래 같은 건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이분들이 효 같은 건 굉장히 중시합니다. 어떻게 비판했을까 참 궁금해. 재밌을 것 같아. 아니 그건 비판하는 게 나오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아시아적 사유와 서구적 사유를 그 대비시켜 보면 알죠. 그건 아니 어차피 이분들은 주자 사상을 베이스로 해갖고 학문을 한 사람들이잖아. 예. 그러니까 어차피 서양 철학을 비판했다 그러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주작을 한마디로 말하면 태극을 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태극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태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용을 갖고 얘기하는데 천명지 위성. 그러니까 천명지 위성이요 설성지 위도라 그러는데 그 인간의 안에 있는 걸 성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은 태극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천에서 찾는 거죠. 태극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실이 변화됐으면 도덕이나 제도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도덕과 제도를 바꾸려면 자연을 바꿔야 돼요. 태극 이론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자연에서 찾지 말고 인간에서 찾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서양의 사상은 인간에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게 이제 이성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아직 그 정도 사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창조주 하느님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성인이에요. 성인. 근데 성인이 뭐냐? 성인은
성스러운 존재지만 동시에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성인에서 찾느냐, 태극에서 찾느냐. 태극에서 찾게 되면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변화됐으면 이 변화된 현실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로 되돌아가는 거지, 계속. 그래서 이제 순환론적이고 그래서 해겔이 말하는 지속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인에서 찾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성인은 인간이고 인간에게는 오욕실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욕실정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든 실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그걸 충족시키다 보면은 노동 개념이 나오는 거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 개념을 지금 이분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졌죠. 가졌는데 그게 발양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냐면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오규소라이라는 사람의 책을 봤다 그러는데 오규소라이 책을 본 건 아니고 오규소라이의 제자인 다자이 순다이라는 사람의 책을 본 거예요. 도덕적인 거. 근데 이 사람들도 이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확장이 안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문학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알았다고요. 도를 표현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용유, 이병유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인간 감정을 표현하는 거로 바뀌어요. 인간 감정은 표현 형식. 이게 근대 문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존천리하고 인욕을 막는 거, 인욕은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게 주저학적인 거라면 그게 국리거경이죠. 그런 거라면 이쪽 사람들은 인욕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인욕이라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성인에서 찾는다는 거는 물론 지금처럼 서양처럼 이성에서 찾은 건 없어요. 거긴 없지만 성인이라는 개념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분들의 학파가 이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근대화를 그렇죠.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정치 변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세력이 아까도 봤지만 이쪽은 그 주자학이나 이게 굉장히 강했잖아요. 우리 특히 이쪽이. 아까 저기 보세요. 거기 남당 한원진 선생이나 그 구곡 같은데 그 완전히 그 동네에서 주자의 고향을 만들고 심지어는 서원을 줘놓고 주자집이라고 해놓잖아. 회암서원 이런 식으로. 그런 데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배견합니까? 그러면 어려운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성공학파의 맥이 끊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그 학문의 정신적 발전은 거기서 끝났다고. 그래서 봐야 끝났다고 본 거죠. 예.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세도 정치기로 돌아가는데 정조임금이 돌아가실 때의 그 대비가 이제 그 경순왕후인가 거기서 그 서산에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실에 문제가 생겼잖아. 이게 세상에서 자꾸 이제 뭐 반란 일어나고 농민 봉기 일어나고 이거를 무마시키려면은 희생양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천주교로 몰아붙이고 그런 그렇죠. 거죠. 이제 진보적인 부분을 다 도태시키고 하나 이제 문벌 중심으로 한 게 이제 세도 정치가 그렇죠. 시작되니까 나라꼴이 이제 망한 그리고 이제 서학이 그렇게 돼서 이제 서학을 하다 보니까 그쪽이 다 이제 몰살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또 변화의 물결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동학이에요. 동학. 근데 동학도 또 탄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선이라는 사회가 근데 공교롭게도 이 근처에 또 동학에 또 성지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서 조금 가면 그 추남 박인호 선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역에서 천주교가 나오고 동학이 나왔는데 그러면 동학을 믿는 사람은 누구고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누구냐? 동학은 천주교를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참 묘한 동네야. 이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여간 여기가 장천리 구두라는 거 있어요. 이거가 중요해요. 장천리에서는 일단 맹자를 먼저 봐요. 성화학파는 맹자를 먼저 읽고 한문의 물리가 튼 다음에 소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가 다르죠. 홍성 쪽에서는 일단 주자학적인 세계관을 갖고서 학문을 들어가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좀 성향이. 그러니까 저쪽하고 이쪽하고는 세불양립이에요.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의 근대화 문제라든가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구는 해야 되는데 문학 쪽은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문학은 그렇죠. 문학은 많이 돼 있어요. 그 바로 후로 이제 그 다산 때 이제 여기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 새로운 문체가 이제 나오잖아요. 손 시려울까봐. 새로운 문체가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어떤 순수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렇죠. 문학이 그렇게 예, 되는 그 거예요. 문학 표현을 그렇게 스스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르가 이제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뭐 장르가 이제 예, 그 에세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에세이가 그렇지. 나오든 막 소설이 나오든 이렇게 그거- 되다 보니까 정주도 야 이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 탄압을 좀 예, 하죠. 그러니까 역사도 뭐라 그러냐면 주자학적 세계관에서 역사는 정치의 거울, 뭐 교훈적인 거로 해석하는데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체,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도 뭐 왕도를 구현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했는데,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신이 된 사람이 정치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내용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결성에서 아까 거기 가야산 그쪽 같은 그쪽까지는 다 주자학적인 항맥이 다 비슷하고 그렇지. 예. 고독으로 넘어 여기는 이제 달라. 새로운 학풍이고 또 저쪽에 대해서 주자 학풍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맞짱 뜨고 상수를 올린 사람이 결성 사람이다 이거지. 그건 면천은 아까 박지원이 군수로 왔었다 그러면 여기하고 좀 비슷하겠네. 여기하고는 같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다른 있죠. 사람 거기 혼재돼 있어. 혼재돼 거기는 있어요. 그 네. 특징이 확 나르진 않아요. 아산 쪽은 또 다르고요. 음. 천안 쪽은 이제 홍대영 선생이 네. 이제 북학파라 그래서 홍대영 선생이 또 그걸 하죠. 예, 이쪽이 가장 진보적인 네.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쪽에서는 의병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뭐 이강국이라든가 박헌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계몽운동, 공산주의 운동도 계몽운동이니까 이쪽은 그래서 계몽운동이 굉장히 강한 도죠. 여기는 항맥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네. 주변에 동조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죽이기가, 이 사람들을 몰아내기 좋은 게 천주교를 몰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쪽 내에서 천주교가 또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고대로 보면은 미륵신앙이 이쪽에도 많잖아요. 미륵신앙이라는 게 그게 이제 그 메시아 크라이스트 사상이니까 불교계에서 보면 이쪽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문학 쪽에서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을 그러니까 예산의 문학이 굉장히 셌습니다. 지금도 예산 문학회가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문학의 원조는 사실 여기죠. 그 이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네, 장르도 새로운 나오고. 장르가 나오는 거죠. 그래 문학에서는 장르가 무기니까 그래서 이제 했고 저쪽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그러니까 이게 같은 동네에 이 좌우가 같이 공존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고인물은 썩듯이 하나의 사조가 있는 것보다 두 개의 사조가 있으면 나가는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 세도 정치와 관련되면서 이렇게 박살난 거죠. 그래서 그 안타깝죠. 예. 새로운 문체로 이제 하나의 그 혁명을 일으키자는 게 문체 반정 운동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 강희천이나 탐정 김여나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안동 김씨도 있지만 김조순이도 있지. 그런데 그 탐정 김여 사람이 아버지가 김재칠이요. 근데 김재칠이가 덕산 현감으로 왔는데 그때 딱 좌장으로 있던 사람이 윤봉구요. 병계. 그 현감으로 오면 가서 인사해야지. 제일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누가 왔다는데 왜 안 온다니? 그래서 그 이방들이 아유 사또 빨리 옥계리 올라가서 문안 인사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임금한테 부여받았으면 끝이지 왜 거기 가서 하느냐?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그 아까 병계 윤봉구 선생 그 올라갈 때 그 저수지 있었잖아요. 그 저수지 그 보막은 거 거기에 하마비가 있었다는데. 그 하마비는 말도 안 되는. 그 이제 나중에 또 이것도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이제 병계가 가지고 있는 그 산판 전체에서 명당 길지를 또 이왕지 이씨들 산으로 또 줘요. 그래서 그건 다 숙종 때 일어나. 이게 숙종 부인의 명빈 박씨에서 소생이 연령군이 나오거든. 연령군. 근데 연령군이 마지막에 21살 돼서 또 죽어. 그 전에 태어나면 죽다. 그래서 이제 연령군 묘도 거기다가 쓰고 명빈 박씨 묘도 거기다 쓰고 그래서 이왕 이씨 왕족산으로 이제 또 바뀌는 부분들이 나와요. 거기가 그거에 대한 하마비. 그렇죠. 그거를 마지막에 활성화시키고
저 이끌고 간 사람이 이하응이요. 그러니까 이하응 흥선대원군 큰영묘가 흥령군인가 그 거기에 있다고. 아까 그 저수지 위에 산에 있어요. 그 옆에. 내려오다가.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함합이 남양건묘도 일로 들어온 게 그 우연이 아니네 그냥. 우연 그렇죠. 아니죠. 뚝 들어온 다 거야. 이미 그 다 돼 선대에 있는 거예요. 요런 묘들이 왕족 묘들이 있고 해서 가야사를 이제 한 거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유교적 가치의 현대화, 그러니까 현대에서의 유교적 가치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그 유교를 현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걸 이제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자학을 얘기하게 되고, 주자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은 이제 선한데 그건 이제 태극이 선하니까 그래서 있고, 그 인간의 본성을 잘 따르는 게 이제 왜냐면 서양에서는 이제 구원 신앙이 있잖아요. 구원 신앙. 하나님한테 구원받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안에 들어와 있는 오상이래요. 그 오상의 실천 강령이 오륜이에요. 그러니까 오륜을 행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이라니까 그 오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산업공상 차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군신, 부자, 부부, 형제, 뭐 장유, 친소의 차별 이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계속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성호학파는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것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못 갔는데 왜 못 갔을까? 이게 이제 안타깝죠.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는 거는 그러면 그게 계속 이어졌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신분 타파까지 갔을 거예요. 갔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쪽 사람들은 이제 남인 쪽은 왕권 강화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왕권을 왜냐면 왕권이 강화돼야 자기네가 힘을 얻을 수 있죠. 왜냐면 뒤에 권무세족들을 누르려면. 근데 주자학자들은 왕권은 강화시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야 자기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개혁도 이 성화학파 쪽에서는 이제 토지제도 개혁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경제적 토대가 거기니까. 근데 이제 노론 같은 경우는 조세제도를 바꾸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가 이게 좀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이제 뭐 유학이니 주저학이니 이게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과거 역사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학계의 천왕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과거의 그 역사를 다 정리하면서 일본이 어떻게 해서 메이지 유신으로 갔는가.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이제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바뀌려면 상인계층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반대하게 되면은 상업만 굉장히 이렇게 융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탈출구가 없는 거죠. 탈출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퇴폐적이고 향락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했던 판소리 같은 것도 이게 근대지향적인 것도 아니고 고대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기교가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이게 근대로 치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걸 못하고 서양 사상은 지리상의 발견으로 해서 자꾸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걔네 탈출구가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탈출구가 없어서 이제 가부키 문화라 이렇게 나오다가 메이지 유신이 터지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7세기, 18세기에 생산력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농민 자본이라든가 상업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이 융성되려면 결국 정치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된 거지. 안 바뀌고 이제 보부상 조직이라는 게 태동되면서 그렇지. 보부상 놈들이 또 그런 이제 다 것이 또 이제 정치의 그 수와 따까리 노릇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학이 일어났을 때 그 동학을 진압한 사람이 보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재미난 게 또 예산에 가면은 거기 또 보부상 또 있잖아요. 윤봉길 생가에 보면은 그 옆에다가 보부상을 갖다 놨어. 이게 근데 지금 사람들은 윤봉길 생가에 가서 이게 인사하고 또 보부상 가서 또 막걸리 한잔 하고 이게 좀 정체성이 이게 좀 뭐 이상한 거 이게. 거기도 아까 오면서 보니까 예덕상부사를 해놓은 게 아니라 내포 보부상촌이라고 해놨대. 그게 아주 잘못된 게 그게 이름부터가 잘못되는 그 두 사람들이 이제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원수가 고증을 같이 못하고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모르고서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것 마냥 찍어 네. 먹어봐야 참 아는데 안타깝죠. 똥하고 된장을 찍어 먹어봐야 찍어 먹어봐야 이제 저는 그 소론에서 실학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소론이 오늘- 아니라 노론 쪽에서 아, 봤겠죠. 그래서 예. 오늘 그 실학이 나온 그 과정이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실학은 사실 소론에서 나오지 않고 실학이라고 말하긴 그렇고요. 그러면 저 북학파 있잖아요. 북학파. 그러니까 노론 쪽에서도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노론 쪽에서도. 그러니까 주자학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주자학 쪽에도 진보적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쪽도 있는데 성화학도 결국은 주자학적 테두리에서 나온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이쪽 실학 쪽 사람들도 또 동학을 또 탄압합니다. 동학을 또 안 좋아해요. 동비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신분 제도를 또 굉장히 중시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성호학은 지금 노론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소론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화학은 남인, 남인 쪽에서 남인, 나오죠. 남인. 예. 그러니까 남인이 왕권 강화파기 때문에. 남인으로 예. 봐야지. 근데 사실 어떻게 왕권을 강화한다는 거는 전근대 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자꾸 이게 분권화되고 이게 보다 많은 사람에게 그 정치 참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자학은 무조건 나쁘고 뭐 남인 학부는 무조건 좋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게 양쪽이 이렇게 서로 대립적 학문이 있었기 때문에 학문이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천주교라고 하는 게 이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다 된 거예요. 이게 천주교하고 그다음에 조선 왕조에서 왕권이 약하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 천주교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 그러니까 유럽 중세 유태인처럼,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 유태인을 이용해서 하듯이, 그러니까 천주교를 그냥 죽이는 거니까 틈만 나면 이제 왕권 강화 쪽에서 그때에 이 성화학파들이 이제 그쪽에 휩쓸려 가는 거죠. 빌미가 있는 거죠, 뭐. 네. 어디 더 이상 또 마지막에 하시고. 네. 어쨌든 우리나라 그 실학의 발원지고 또 중흥기를 역사가 깃들여져 있는 장천리 실학터에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짚어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 좀 여러 가지 이제 초보적인 그 선양 사업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선양 사업도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기대도 해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올해 이제 역사 탐방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이 지역을 단순히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걸 한번 좀 해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제가 이제 논어를 이번 학기에 이제 다른 곳에서 했어요. 논어 같은 걸 갖고 비유를 들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경문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논어를 통해서 아시아적 사유가 어떻게 관철되어 갔는가, 그걸 연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역사 유적을 왔을 때 단순히 여기선 뭐 했고 하는 도서관 목록 작성식의 어떤 역사 탐방이 아니라 그 역사 유적의 그걸 통해서 관철된 어떤 우리 전통 사유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미래지향적인 우리 사회에 어떤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또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해 나가는데 이제는 이렇게 크게 가지 않고요. 그 짤막짤막하게 어떤 뭐 이렇게 하나 그래서 조그맣게 이제 주제별로 또 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웠어요.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meant to be.